젠장,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봉황그룹 피닉스그룹 회장실 안. 젊은 CEO 서진우의 고함이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갈랐다. 대형 스크린에는 연일 폭락하는 자사주가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처참하게 그려져 있었고, 긴급 소집된 임원들은 하나같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던 젊은 기업 봉황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순간이었다.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다들 손 놓고 보고만 있겠다는 겁니까? 진우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회의실을 가득 메운 최고 엘리트들을 쏘아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변명과 한숨뿐이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작전 세력의 공격입니다. 블랙드래곤 잉크 측에서 조직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공매도를 치고 동시에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재무담당 박성훈 부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래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금 유동성이 박 부사장의 말끝이 흐려졌다. 사실상 백기를 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일군 봉황그룹이었다. 자신의 손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믿었던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그 어떤 전문가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밀며 휴지통을 비우던 이만하의 귀에 그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봉황그룹의 수많은 청소 노동자 중 한 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그들이 주고받는 전문적인 금융용어와 시장 상황 분석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공매도, 투자 심리 위축, 자금 유동성 문제라. 하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 봉황그룹이 처한 위기의 본질과 함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누가 일개 청소부의 말을 귀담아 듣기나 할까? 잠시 청소 카트를 세운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고층 빌딩 유리창 너머로 위태롭게 날갯짓하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보였다. 마치 지금의 봉황그룹처럼.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가 매일같이 먹이를 챙겨주는 길고양이 나비가 햇볕을 쬐며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문득 하나의 머릿속에 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헬레나, 월스트리트의 늑대들조차 경외했던 전설적인 투자자. 20살의 나이에 수천억 원을 운용하며 시장을 뒤흔들었던 천재 소녀. 그것이 바로 그녀, 이만하의 과거였다. 하지만 한순간의 배신과 음모로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후 그녀는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고 가장 낮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었다. 회장님, 더 이상은 어렵겠습니다. 한 임원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하나의 상념을 깨뜨렸다. 회의실 안은 이미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진우는 핏기 없는 얼굴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하나는 조용히 청소 카트를 밀며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복도를 따라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투명 인간 같은 존재일 뿐이었으니까. 비상계단 한쪽 구석. CCTV 사각지대에 멈춰 선 하나는 가방에서 낡은 태블릿 PC 하나를 꺼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켜보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가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였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고 익숙한 금융 프로그램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어쩌면 이번 한 번뿐일지도 몰라. 그저 저 작은 새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바람만 불어넣어 주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이것은 결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다. 그저 한때 헬레나였던 자신의 마지막 양심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다시 활을 잡은 것처럼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봉황그룹의 현재 주가 흐름과 거래량, 그리고 블랙 드래곤 측의 공격 패턴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리고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아주 작은 허점,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하나는 자신의 비상금 계좌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이용해 아주 작지만 정교한 몇 번의 거래를 실행했다. 그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지만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몇 시간 후 봉황그룹의 주가는 기적처럼 하락을 멈추고 아주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했던 시장 분석가들도 이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서진우와 임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기적과도 같은 상황에 압도될 뿐이었다. 한편 하나는 태블릿 PC를 닫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청소 카트를 밀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열정,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아주 희미한 예감 같은 것이었다. 봉황그룹의 주가가 기적처럼 하락을 멈추고 소폭 반등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블랙 드래곤의 왕 회장은 이 알 수 없는 방역에 더욱더 자극받았고 다음날 시장이 열리자마자 더욱더 거센 공매도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다. 봉황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였다. 서진우는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모니터 앞에서 사투를 벌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이지연 비서와 재무팀 직원들의 얼굴에도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대로라면 내일 아침 봉황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정말 이대로 끝인가? 진우의 목소리가 텅 빈 회의실에 허무하게 울렸다. 그 시각 이만하는 아무도 없는 서버 관리실 한 구석, 낡은 비상 단말기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제 그녀의 작은 개입은 잠시 시간을 벌어주었을 뿐 거대한 자본의 공격 앞에 봉황그룹은 여전히 바람 앞에 촛불 신세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한 번 발을 담근 이상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젊은 CEO의 절망적인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과거,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자신의 모습이 그에게 투영되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헬레나, 네가 돌아올 시간이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수처럼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철저히 숨겨왔던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천재적인 직관을 총동원했다. 봉황그룹의 내부 정보, 블랙드래곤의 자금 흐름,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미세한 변화까지. 모든 데이터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그녀는 블랙드래곤이 설치해놓은 복잡한 금융파생 상품의 함정을 역이용하는 동시에 국제 유휴 자금을 끌어들여 봉황그룹의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과감한 전략을 펼쳤다. 그것은 그야말로 수조 원이 오가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시장의 흐름을 읽어냈고, 신들린 듯한 타이밍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봉황그룹의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었던 주식이 하룻밤 사이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했다. 블랙드래곤 측은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느라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고, 반대로 봉황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시세 차익까지 얻게 되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봉황의 기적, 익명의 투자가가 만들어낸 금융신화라며 대서특필했다. 서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밤새 뜬 눈으로 모니터를 지켜보며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갔지만 이런 극적인 반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마치 신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봉황그룹은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지연 비서에게 물었다. 이지연 비서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아직 정확한 정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엄청난 자금력과 천재적인 투자 감각으로 우리 회사를 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치 전설 속의 투자자 헬레나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헬레나. 진우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듯했다. 몇 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익명의 천재 투자자.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그 헬레나라는 사람, 당장 찾아내 봉황그룹을 구한 은인이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감사를 표해야 해.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가슴은 봉황그룹을 구한 익명의 영웅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 정체에 대한 뜨거운 호기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한편 이만하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 카트를 밀며 봉황그룹의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밤새 벌어진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잔잔한 파문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승리의 쾌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는 불안감. 그녀는 애써 그 감정들을 억누르려 했다. 이것은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가 회장실 앞을 청소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서진우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밤샘으로 인해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던 하나를 잠시 스쳐보았지만 그녀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봉황그룹을 구한 익명의 영웅, 헬레나에 대한 생각뿐이었으니까 하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와 그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기묘하게 얽히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들 앞에는 더욱더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범한 청소부로 위장한 전설적인 투자자 이만하가 있었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수조 원이 오가는 금융시장이 춤을 추고 한 기업의 운명이 뒤바뀌는 기적. 그 기적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트링투두이 쫑트레, 봉황그룹을 구한 익명의 투자자. 헬레나를 찾기 위한 서진우의 노력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그룹 내 최고의 IT 보안팀과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 지난 며칠간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과 서버 접속 로그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헬레나는 마치 신기루처럼 어떤 뚜렷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사용된 IP 주소는 여러 국가를 경유하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거래에 사용된 계좌 역시 차명 계좌이거나 단기적으로 사용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것이었다.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니야. 거의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라고. IT 보안팀장이 진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이지연 비서 역시 밤낮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했지만 헬레나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녀는 몇 년 전 금융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설적인 투자자였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성별도, 나이도, 국적도 모두 베일에 쌓여 있었다. 진우는 초조해졌다. 그는 헬레나를 찾아 감사를 표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천재적인 능력을 봉황그룹을 위해 쓰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끼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만이 자신을 이 위기에서 완전히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아주 사소하지만 의미심장한 단서 하나가 발견되었다. 봉황그룹을 구한 결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날 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비상용 서버실에 낡은 단말기 하나가 아주 잠깐 동안 작동했던 기록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단말기 주변을 마지막으로 청소했던 사람이 바로 이만하라는 청소부였다는 사실도. 청소부라고 진우는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CCTV 기록을 아무리 돌려봐도 그 시간대 그곳에 접근했던 사람은 이만하 외에는 없었다. 물론 그녀가 단말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찍히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그녀 외에는 다른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이만하, 그 여자가 정말 헬레나일 리가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던 청소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고 어딘가 모르게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날부터 진우는 이만하를 남몰래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청소 일을 했지만 가끔씩 그녀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평범한 청소부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회의실 휴지통에서 발견된 복잡한 금융 공식이 적힌 구겨진 메모지 조각, 직원들이 무심코 흘리고 간 경제신문을 유심히 읽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주 가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금융 관련 서적을 몰래 펼쳐보는 듯한 모습까지.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만약 그녀가 정말 헬레나라면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는 것일까? 그는 안여사, 즉
하나가 속한 청소팀의 반장을 통해 하나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 안 여사는 하나를 매우 아끼는 듯했다. 하나씨요, 참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예요. 말수는 적지만 맡은 일은 누구보다 깔끔하게 해내죠. 듣기로는 예전에 아주 큰 사고를 당해서 한동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도 없이 혼자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울 때도 있고요. 안 여사의 말은 하나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더 증폭시켰다. 아주 큰 사고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그녀가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숨기고 청소부로 살아가는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한편 하나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진우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까봐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헬레나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영광이자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상처였으니까. 5년 전 그녀는 23이라는 어린 나이에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펀드 매니저였다. 그녀의 손을 거치면 마이너스 수익률도 플러스로 바뀌었고 그녀의 예측은 언제나 정확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을 시기한 세력들의 음모와 믿었던 동료의 배신으로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불법 내부자 거래라는 누명을 쓰고 금융계에서 영구 퇴출당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며 그녀 자신은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후 그녀는 이만하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청소부 일은 그녀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세상의 눈을 피하기 위한 가면이었다. 하지만 봉황그룹의 위기는 그녀의 잊고 싶었던 과거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하나 앞에 진우가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복잡해 보였다. 이만하 씨, 잠시 나와 얘기 좀 할 수 있겠어. 하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올 것이 왔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아무도 없는 회장실이었다. 진우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헬레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확신이 없어 보이기도 했다. 하나는 대답 대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그 속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대답해 주시오. 당신이 정말 봉황그룹을 구한 그 사람이요? 진우가 다급하게 다시 물었다. 하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내가 헬레나예요. 그 순간 진우의 눈빛이 경악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감정으로 물결쳤다. 눈앞에 이 초라한 청소부가 정말로 전설 속의 그 천재 투자자란 말인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의 윤곽이 아주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대한 폭풍의 전조이기도 했다. 내가 헬레나예요. 이만하의 작은 목소리가 서진우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눈앞에 이 초라한 청소부가 정말로 몇 년 전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투자자 헬레나란 말인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빛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하게 그의 확신을 자극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하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과거를 아주 짧게 그리고 건조하게 털어놓았다. 천재적인 재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젊은 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절망의 시간들.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와 같았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진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의 불행한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녀의 천재적인 능력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그런 그녀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그것도 봉황그룹의 청소부로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묘한 운명 같은 것을 느꼈다. 이만아 씨, 아니, 헬레나.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우리 봉황그룹을 구했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진우는 다급하게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당신의 그 능력이라면 봉황그룹을 다시 예전의 영광으로 되돌릴 수 있소. 아니, 그 이상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오. 내가 당신에게 합당한, 아니, 상상 이상의 대우를 약속하겠소. 부와 명예,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회장님, 하나가 다시 한번 그의 말을 막았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더 이상 돈과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확고해서 진우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강한 아쉬움을 느꼈다. 한편 봉황그룹의 기적적인 회생 소식은 경쟁사인 블랙드래곤의 왕 회장과 내부 배신자 김용태 부사장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했던 계획이 알 수 없는 헬레나라는 존재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헬레나, 대체 정체가 뭐냐? 왕 회장이 격노하며 소리쳤다. 김 부사장, 당신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봉황그룹 내부에 그런 괴물이 숨어 있었다는 것도 몰랐단 말인가? 김용태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헬레나라는 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다음번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빛에 도끼가 서렸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그 어떤 존재도 용서할 수 없었다. 왕 회장과 김용태는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봉황그룹을 단순히 파산시키는 것을 넘어 서진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헬레나라는 미지의 존재까지 함께 제거하려는 더욱더 악랄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그들은 봉황그룹의 과거 비리들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언론에 흘리는 동시에 서진우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봉황그룹과 서진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주가는 다시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투자자들은 동요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이 왕 회장과 김용태의 소행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고심했다. 하나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봉황그룹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 때문에 서진우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 회장과 김용태의 비열한 방식은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를 자극했다. 5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방식이었으니까 그녀는 며칠 밤을 고민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헬레나로서 세상에 맞서 싸울 것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하나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서진우였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더욱더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 보였다. 이만하 씨,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염치 없다는 것 알지만 다시 한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봉황그룹을 위해서가 아니오. 내 개인적인 부탁이오. 하나는 그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절박함을 읽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연민과 함께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대답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진우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의 미소와도 같았다. 두 사람의 기묘한 동맹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 명은 자신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 앞에는 더욱더 거대한 시련과 음모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범한 청소부의 가면을 쓴 전설적인 투자자 임하나가 있었다. 그녀의 결정은 이제 봉황그룹뿐만 아니라 서진우라는 한 남자의 운명까지도 좌우하게 될 것이었다. 검은 고양이 나비가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폭풍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임하나의 예상치 못한 합류는 서진우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힘을 주었다. 그는 즉시 그룹 내 극비 TF팀을 꾸렸고 하나는 헬레나라는 코드네임으로 그 팀의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으며 오직 진우와 이지연 비서 그리고 극소수의 핵심 인력만이 그녀의 정체를 알았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봉황그룹을 향한 블랙 드래곤 왕 회장과 내부 배신자 김용태 부사장의 공격은 더욱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주가 조작이나 루머 살포에 그치지 않았다. 봉황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하거나 해외 합작 투자 계약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서진우의 개인적인 약점을 들춰내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먹구름처럼 위기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봉황그룹을 덮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야. 그들은 봉황그룹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부정적인 보고서와 협박성 메시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나는 말없이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다. 그들의 공격 패턴이 5년 전 저를 함정에 빠뜨렸던 자들의 방식과 유사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과거의 악몽이 다시 그녀를 덮쳐오는 듯했다. 어쩌면 이번 사태의 배후에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또 다른 검은 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건 당신에게도 위험한 싸움이 될 수 있어. 진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상관없어요. 하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미 시작된 싸움이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봉황그룹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곳에는 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뇌리에 안여사의 따뜻한 미소와 자신에게 늘 먹을 것을 가져다 주던 길고양이 나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의 본격적인 공조가 시작되었다. 진우는 그룹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정보 수집과 방어에 나섰고, 하나는 밤낮으로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역공의 기회를 노렸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의 관계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하나의 천재적인 분석력과 대담한 결단력에 연이어 감탄했고, 동시에 평범한 청소부로 위장한 채 살아가야 했던 그녀의 아픈 과거에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헬레나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아니었다. 상처받기 쉽지만 강인한 내면을 가진, 그리고 자신에게 유일하게 진실된 조언을 해주는 한 명의 특별한 여자, 임하나였다. 하나 역시 진우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있었다. 냉정하고 오만해 보였던 첫인상과 달리 그는 누구보다 봉황그룹과 직원들을 아끼는 책임감 강한 리더였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남자였다. 그리고 아주 가끔 그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고뇌와 따뜻한 시선은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적들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다. 김용태는 그룹 내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왕 회장에게 유출했고, 왕 회장은 그 정보를 이용해 봉황그룹의 해외 시장 진출을 막거나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방해했다. 심지어는 서진우의 개인 비리를 조작하여 언론에 터뜨리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는 다시 한번 헬레나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했다. 그녀는 왕 회장과 김용태가 꾸미고 있는 거대한 자금 세탁 계획에 단서를 포착했고, 그것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이건 너무 위험한 계획이요. 만약 실패한다면 진우가 그녀의 계획을 듣고 망설였다. 성공해야죠. 하나의 눈빛이 확고했다. 그리고 성공할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하나가 설계한 덫이 발동했다. 왕 회장과 김용태는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거액의 불법 자금이 봉황그룹을 통해 세탁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하나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모든 자금 흐름과 거래 내역은 실시간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전송되고 있었고, 그들의 은밀한 대화 내용 역시 모두 녹취되고 있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던 날 밤, TF팀 사무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하나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어떤 복잡한 슬픔이 어려 있는 듯했다. 진우가 그녀에게 다가와 나란히 섰다. 고맙소. 이만하 씨, 당신 덕분에 또다시 봉황그룹을 구했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왕 회장과 김용태 뒤에는 더 큰 배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5년 전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검은 손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하나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함께하겠소.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과거를 되찾고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을 다시는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당신 곁을 지키겠소.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하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 길고 어두운 싸움의 끝에서 어쩌면 그녀는 진정한 구원과 함께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두 사람의 손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서로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이만하의 경고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녀가 헬레나로 활동하던 시절,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검은 세력의 방식과 너무나도 유사한 패턴이 봉황 그룹을 둘러싼 음모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과거 그녀에게 치명적인 배신을 안겼던 인물, 김용태 부사장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왕 회장은 그저 김용태의 야망을 이용한 꼭두각시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이 노리는 건 단순히 봉황그룹의 경영권만이 아닐 겁니다. 하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쩌면 5년 전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그들이 이제는 봉황그룹을 통해 더 큰 검은 돈을 세탁하려 하거나 혹은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킬 만한 위험한 거래를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진우는 하나의 분석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기업 간의 암투가 아니라 거대한 국제범죄 조직과 맞닥뜨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하나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솟아올랐다. 헬레나, 아니, 임하나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과거의 악몽이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리고 당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걸겠소.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하나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잔잔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김용태와 그 배후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추악한 음모를 세상에 드러낼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하나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그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함정을 설계했다. 진우는 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그녀의 계획을 지원했다. 작전 실행일, 봉황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김용태는 왕 회장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얻은 막대한 자금으로 봉황그룹의 지분을 대량 매입하여 마침내 서진우를 몰아내고 자신이 새로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진우와 하나가 준비한 결정적인 한 방이 그의 뒤통수를 강타한 것이다. 회의장 대형 스크린의 김용태가 왕 회장과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모의하고 봉황그룹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며 심지어는 5년 전 헬레나를 음해했던 추악한 과거까지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과 음성 파일이 공개되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용태는 사색이 되어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만천에 드러난 후였다.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마저 등을 돌렸고 그는 결국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왕 회장 역시 국제적인 금융범죄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진우는 하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임하나 씨, 당신 덕분에 봉황그룹도 그리고 나 자신도 구원받았소. 하나의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그녀는 진우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그녀의 오랜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함께 역경을 헤쳐온 동지애와 함께 이전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사건 이후 하나는
헬레나로서의 명예를 되찾았지만 다시 화려한 금융계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봉황그룹의 특별 고문으로 남아 서진우를 돕는 동시에 자신과 같이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을 위한 작은 재단을 설립하여 그들을 지원하는 일에 매진했다. 진우는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하나의 영향으로 그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 변모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만하라는 여자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여러 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의 말을 돌리곤 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듯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에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더 많은 용기와 확신이 필요했다. 하지만 진우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이미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 봉황그룹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더욱더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나의 작은 재단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서진우와 이만하가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이지연 비서는 가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안 여사는 하나에게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길고양이 나비는 이제 봉황그룹의 마스코트가 되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종종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어느 가을밤 진우는 하나를 데리고 남산타워를 찾았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기억나오? 이만하 씨,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당신이 나를 처음 구해줬던 그날 밤. 나는 절망 속에서 저 야경을 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었소. 하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이 나타났지. 그리고 내 삶을,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내 심장은 당신 때문에 다시 뛰기 시작했소. 그리고 이제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하나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다. 이만하 씨, 하나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지 않겠소. 그의 프로포즈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개의 상처받은 영혼은 마침내 하나가 되어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향기를 품고 있었다. 남산타워에서의 로맨틱한 밤 이후 서진우와 이만하의 관계는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한때 봉황그룹을 파산 직전에서 구한 전설적인 투자자 헬레나와 젊은 CEO의 러브스토리는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평범한 청소부로 위장했던 그녀의 드라마틱한 과거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김용태 부사장과 블랙 드래곤의 왕 회장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저지르쓴 모든 악행과 금융범죄는 낱낱이 밝혀졌고 그들은 남은 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봉황그룹을 둘러쌌던 검은 그림자는 마침내 완전히 걷혔다. 봉황그룹은 서진우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만하의 천재적인 조력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과거의 위기는 오히려 두 사람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봉황그룹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나는 더 이상 헬레나라는 코드네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봉황그룹의 수석투자 고문이자 서진우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였다. 얼음 요새라 불리던 서진우 역시 하나를 만난 후 냉철한 카리스마는 유지하되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리더로 변모했다는 평을 받았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치러졌다. 화려한 하객이나 요란한 절차는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찬 자리였다. 하나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고 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곁에는 늘 그랬듯 이지연 비서와 안 여사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봉황그룹의 마스코트가 된 고양이 나비가 함께였다. 결혼 후 하나는 봉황그룹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자신이 설립한 작은 재단을 통해 금융 피해자들을 돕고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날카로운 지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기를 바랐다. 몇 년 후 봉황그룹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서진우 대표는 혁신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으로 재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리고 그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묵묵히 그를 지원하고 영감을 주는 아내 임하나가 있었다. 하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아냈다. 그녀의 재단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익재단 중 하나로 성장했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진우와 하나는 자신들의 집 정원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나는 새로 구상 중인 자선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진우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진우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의 발치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나비와 새로 입양한 유기견 2마리가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오. 진우가 문득 말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던 내 삶에 당신은 정말 기적처럼 나타났지. 하나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우리 둘 다 서로에게 기적이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 역시 과거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헤매고 있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시간들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더 빛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나야, 진우가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내 삶의 가장 큰 행운은 바로 당신을 만난 것이요.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겠소. 나도 그래요. 진우 씨, 하나의 목소리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당신은 내게 꺼지지 않는 등대와 같아요. 언제나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다. 한때
절망의 벼랑 끝에 섰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봉황 분재는 이제 푸르른 거목이 되어 그들의 정원을 지키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두 사람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행복을 약속하고 있었다. 평범한 청소부와 절망에 빠진 CEO의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동화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언제나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고 있었다.